안녕하세요. 코틀린 프로그래밍 윤재성 강사입니다. 자, 본 강좌에서는 코틀린 언어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틀린 언어가 무엇인가, 코틀린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언어를 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개발 분야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클립스라는 개발 도구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또 이클립스를 가지고 개발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초창기 안드로이드도 이클립스를 가지고 개발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다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개발 도구가 나오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바 계열의 모든 개발 분야들은 이클립스를 가지고 개발하는 게 거의 대세인데요. 이 이클립스와 경쟁 상대로 있는 개발 도구가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라는 개발 도구가 있습니다. 젯브레인즈라는 회사에서 만든 인텔리제이라는 이름의 개발 도구가 있는데요. 이 개발 도구를 이용을 해서 자바 컨텐츠를 개발할 수가 있는데요. 자바 언어를 학습하거나 자바 언어만 사용할 때는 개발 도구가 무료지만 대부분 자바 가지고 개발하는 개발 분야가 웹 개발이나 모바일 개발이 되는데요. 바로 자바를 가지고 웹 개발하는 분야, 서블릿 JSP, 스프링 프레임워크 이런 개발을 할 때는 인텔리제이 개발 도구를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물론 학교나 학생 혹은 무료로 공개하는 버전도 있지만 기업에서는 인텔리제이를 가지고 개발하시려면은 유료 버전을 구매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클립스라는 개발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즉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사용을 하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이 개발 도구가 인텔리제이라는 개발 도구에다가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개발 도구입니다. 즉 보통 자바 가지고 개발하는 개발 분야가 웹, 그리고 안드로이드 모바일 분야인데요. 웹은 이클립스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모바일인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인텔리제이에다가 안드로이드 개발 기능을 붙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가지고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인텔리제이 개발 도구를 제작한 젯브레인즈라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코틀린 언어가 되겠습니다. 공개는 2011년도에 공개가 됐는데요. 2011년도 공개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않던 언어입니다. 기존에 이제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성공을 하려면은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언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뭔가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 언어를 가지고만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분야가 있다거나 둘 중 하나는 되어야 됐었는데 코틀린은 사실 둘 다 만족하지 않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물론 개발 문법 자체가 파이썬이나 뭐 자바, C++ 이런 다른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편리함을 그대로 다 차용해서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들만 놓고 다른 언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문법적으로 굉장히 작업이 편리하고 그리고 굉장히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가 개발하기에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코틀린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해야 되는가? 라는 의심은 있었던 거였죠. 그랬다가 2017년도, 얼마 안 됐죠? 2017년도에 구글 I/O 행사에서 안드로이드 개발 공식 언어로 코틀린을 소개하게 됩니다. 자바 언어가 오라클 회사로 라이센스가 이제 넘어가면서 오라클의 자바 언어에 대한 정책에 반기를 드는 여러 회사들이 탈자바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는 안드로이드 개발 공식 언어로 구글이 만든 고라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요. 고라는 언어가 자바 언어와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컨텐츠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개발자들이 자바를 가지고 안드로이드를 개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고라는 언어를 가지고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자바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언어는 대체 언어를 찾다가 바로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언어가 왜 자바 대체 언어로 주목을 받는지에서는 이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구글이
구글 I/O 행사에서 안드로이드 개발 공식 언어로 코틀린을 선택을 한 이후에 코틀린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불과 2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개발 전반적으로 코틀린 언어를 가지고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게 대세로 잡히게 됩니다. 현재 자바 대체 언어로 주목받고 있고요. 사이트는 이렇게 됩니다. 한번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코틀린 랭.org입니다. 사이트의 주소는 코틀린 랭.org고요. 자,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코틀린 사이트가 나오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 런을 클릭해 주시면은요. 코틀린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문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서 안에는 코틀린 언어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학습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본 강좌에서 설명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거고요. 본 강좌에서 설명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틀린 언어의 동작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코틀린 언어를 가지고 만든 이 프로그램 코드는 100% 순수하게 개발자를 위한 코드입니다. 이 만들어진 프로그램 코드는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를 위한 코드도 아니고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머신에서 동작하는 코드, 즉 버추얼 머신을 위한 코드도 아닙니다. 100% 개발자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코드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 자체가 100% 개발자를 위해서 편리성들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틀린 언어를 가지고 만든 이 개발 코드는 여러 가지 분야의 결과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어떤 분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작업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자바 개발 분야로 선택을 하시게 되시면 작업은 코틀린으로 하지만 이 코틀린을 만든 코드가 자바 코드로 변경이 되고요. 컴파일돼서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지고 자바 버추얼 머신 위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실 때 바이너리 코드, 즉 C 프로젝트로 선택하시게 되시면 C 코드로 만들어지고 컴파일돼서 해당 OS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실행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를 선택해 주시게 되시면 만들어진 코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이 됩니다. 코틀린은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드냐에 따라서 코틀린으로 만든 코드가 해당 개발 분야의 언어로 변경이 됩니다. 즉, 개발자는 어떤 개발 분야에 상관없이 똑같은 문법과 똑같은 개념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코틀린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코틀린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코틀린 언어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고요. 코틀린 언어의 최종 목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개발 분야에서 코틀린 언어를 사용하는 게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바 대신에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사용한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점점 많은 분야들이 코틀린 언어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을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코틀린 언어의 특징인데요. 자바 언어와 비교해서 매우 간단한 문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바 언어를 가지고 개발하다 보면은 널에 대한 오류, 널값에 대한 오류를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실행 중에 발생되는 이 오류를 개발 당시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너를 허용하는 변수와 너를 허용하지 않는 변수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 그리고 이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사용을 할 때 너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개발 당시에 문법적인 차원에서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행 중에 너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예외 처리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요.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본 자료형은 객체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자료형이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변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연산자 재구현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더하기 빼기와 같은 이런 연산자를 가지고 연산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산자를 재구현해서 연산 규칙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건 또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식과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는 100% 객체지향 프로그래밍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매개체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지 않는 기능을 구현할 때도 다 클래스로 만들어서 객체 생성해서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식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어떠한 기능 구현을 할 때는 다 함수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특정 매개체를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만 클래스, 즉 객체 지향을 적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C++이나 파이썬 방식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장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장점들은 이제 이후에 강좌를 진행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틀린의 개발 분야인데요. 먼저 코틀린 for 서버 사이드입니다. 서버를 개발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5 버전부터도 코틀린을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인데요. 코틀린 for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때 코틀린 언어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게 좀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요. 자바를 가지고 안드로이드를 개발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코틀린을 가지고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부분을 보시면 와, 진짜 편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시게 되실 겁니다. 구글이 그 코틀린으로 개발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자바를 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분야에서도 분명히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 자바보다는 코틀린으로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은 편리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자바 쪽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언어적인 한계 면에서 지원을 못하는 건지 그거는 구글 입장에서 구글이 이제 밝힌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 코틀린으로 개발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그 편리성들의 상당수는 자바 쪽 개발할 때도 분명히 지원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많은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원하지 않는 거 보면은 그 구글 입장에서는 코틀린을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코틀린을 가지고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게 너무나 편합니다. 한번 코틀린을 가지고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 자바를 쓰고 싶지 않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럴 정도로 코틀린의 문법상 편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코틀린 4 자바스크립트인데요. 자바스크립트와 ECMA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웹 분야에서 사용하는 스크립트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 분야보다는 노드.js 코드를 뽑아내는, 즉 노드.js는 주로 그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멀티태스킹, 즉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빅데이터 시스템하고 연계되면은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발 분야를 코틀린 가지고 개발하는 게 가능합니다. 코틀린 가지고 개발하시게 되시면은 여기 보시면 서버 사이드 있죠? 이거를 가지고 개발하실 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로 선택해 주시면 결과물이 노드.js 프로젝트로 나옵니다. 그거를 노드.js 실행 환경에서 실행하시면 똑같이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에 코틀린 4 네이티브인데요. 얘는 C 계열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컨텐츠를 개발한다기보다는 실행 가능한 라이브러리 뭐 이런 걸 제작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폰 OS는 iOS, 맥OS, 왓치OS, 그 tvOS 이것까지는 애플 거고요. 안드로이드 네이티브라고 해서 그 자바는 포인터가 없죠. 그래서 그 포인터가 필요할 때 C 코드로 만든 다음에 그걸 안드로이드에서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NDK라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 NDK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리눅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개발 분야들이 있는데요. 현재 이런 개발 분야들 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많이 사용한다기보다는 대부분이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리고 코틀린 for Data Science, 이건 나온 지 얼마 안 된 건데요. 바로 데이터 과학 분야입니다.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 분야죠. 그쪽 개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요거 코틀린 랭점.org 사이트 들어가시면 공식 문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파이썬 가지고 이쪽 분야의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라이브러리 이름부터 클래스 이름까지 굉장히 유사합니다. 파이썬 쪽에서는 사이킨런이라든가 뭐 넘파이, 판다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공개한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등등 많은 개발 분야들이 있고요. 앞으로도 지원하는 개발 분야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자, 본 강좌의 범위인데요. 본 강좌는 자바 언어 대신해서 사용하는 코틀린을 학습하도록 할 겁니다. 다른 코틀린 개발 분야도요. 거의 같은 문법과 개념을 사용을 하지만 지원되는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또 코틀린을 가지고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코틀린 언어에서 지원되고 있는 개념들 중에서 일부는 생략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코틀린 사이트를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하는 코틀린 언어 버전은 1.3 버전을 활용하도록 할 겁니다. 자, 코틀린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동작 원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바로 만들어진 코틀린으로 만들어진 코드는 일단 자바 코드로 변경이 되고요. 그게 컴파일돼서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지고 그 이유는 자바 코드가 동작되는 형태로 실행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틀린 언어에 대한 소개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